자, 외란과 호란의 극복 교과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중국에서 명이 건국된 이후에 바다를 통한 무역을 금지하자 일본의 대중국 무역은 크게 위축이 됐습니다. 자, 바다를 통한 무역을 금지했다. 요걸 우리가 해금령이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니까 일본은 섬나라니까 무역이 위축이 됐고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두 줄 내려와서 일본의 분열과 혼란을 수습하고 집권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륙 침략의 야욕을 펴기 위해서 조선을 침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당시에 이제 뭐 정명가도라고 해가지고 명나라를 정발하러 갈 테니까 뭐 길을 내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쳐들어온 거죠. 자, 조선은 군역제도의 문란으로 국방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였고요. 자, 전쟁 발발 20여일 만에 한성까지 일본에게 내주었고요. 선조는 의주로 이제 피난을 갖고 명예 원분을 요청합니다. 자, 요게 이제 당시 일본의 어떤 이제 그 일본 군인들이 갖고 왔던 이제 조총인데 이 조총 같은 경우는 이제 포르투갈에서 이제 그 포르투갈 상인한테 이제 일본이 이제 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전세의 변화를 한번 봐볼게요. 자, 세 줄 내려면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옥포에서의 승리를 시작으로 해서 남해바다에서 연전연승을 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고요. 자, 곡창지대인 전라도 지방을 지키고 바다를 통해 무기와 식량을 보급하려던 일본군의 작전을 좌절시켰다. 수륙 병진 작전을 좌절시키고요. 자, 뭐 곽지우와 같은 어떤 유생들이 뭐 의병 이런 거 이제 조직을 하게 되고요. 자, 일본의 대륙 진출을 막으려던 명의 지원군을 보내서 전쟁이 이제 국제전 양상을 띠게 되었고요. 자,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승리하면서 우리가 한양을 다시 되찾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오른쪽 위에 이제 난중일기가 있죠. 자, 이순신이 이제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때 이제 썼던 일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오른쪽에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보면 자, 먼저 충주 전투 여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이제 패배한 전투예요. 참고로. 일본군이 부산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충주에서 맞닥뜨리는데 당시에 이제 실력이 이길 줄 알았어요. 우리 선조는요. 근데 패배를 해버린 거죠. 그때 이제 선조가 이제 의주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래서 쭉 밀렸다가 다시 이제 명의 지원군을 보내주면서 우리가 평양을 다시 탈환하게 되고요. 이제 다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면서 여기 행주대첩 권율 장군 요거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우리가 여기 한성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남해 쪽에 보면 이 한산도 대첩 요게 이제 우리 그 흔히 하객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작전을 펼쳤던 거고요. 임진왜란 때인 거고. 자, 그다음에 명량.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정유재란 나올 때 나오는 거죠. 명량.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와서 자유토톡에 지옥과 같은 전쟁 그리고 반성의 기록 징비록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징비록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유승용이 이제 쓴 건데요. 자, 징비라는 건 이전에 잘못된 것을 뉘우쳐서 후환을 경계한다라는 겁니다. 자, 유승용은 자신의 잘못을 비롯해서 조정 내의 다툼, 임금에 대한 백성의 원망 등 임진왜란 전후의 어려운 현실을 사실적으로 기록해서 값진 교훈을 주고 있는데, 자, 여기 사료를 한번 봐볼게요. 자, 계사년에 자, 한양이 수복되었는데 자, 살아있는 사람들조차 모두 굶주리고 병에 들어서 얼굴빛이 귀신 같았대요. 뭐 종묘, 대궐, 종로 막 다 죄로 변했대요. 당시 이제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넘어가서요. 자, 이제 정유재란인데요. 자, 자, 세 번째 줄 끝에 전세가 불리해지자 일본은 싸움에 소극적이었던 명과 휴전회담을 이제 했어요. 근데 결국엔 이게 결렬이 되고요. 3년간 이제 계속된 휴전회담이 결렬이 되자 일본군 다시 총공격을 감행했다. 이게 바로 정유재란인 거고. 자, 두 줄 내려오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일본은 본국으로 철수를 결정을 하고요. 철수하는 일본군을 상대로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7년 가까이 계속된 전쟁은 끝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전쟁을 승리로 이끈 수군과 의병의 활약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이순신과 같은 걸출한 지휘관의 어떤 전략 전술, 그 다음에 판옥성, 거북성 등의 전함이 우수했다. 일본 배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렇게 뾰족하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약간 평평하다라는 거야. 일본, 우리 조선. 그래서
속도를 따지면 일본이 빠르고요. 그 다음에 방향을 전환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밑에가 평평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북선 양쪽에 이제 그 한 포를 달았잖아요. 그래서 포 쏘고 다시 방향 전환해가지고 반대쪽에서 또 쏘고 그 동안에 또 이제 포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의병들이 이제 활약했다. 전직 관련한 유생, 뭐 승려, 스님들도 농민들도 다 참여했는데 특히나 이 유생 그 의병장들은 주로 이제 북인 출신들이 많이 의병장에 이제 참여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넘어가세요. 자, 전후 상황과 국제 정세라고 해서요. 자, 두 번째 줄에 불국사, 경복궁 사고 등이 소실되고 자, 도자기, 서적 등 많은 문화재가 유출이 되었고요. 조선에서 끌려간 도공과 유학자는 일본의 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또 주게 됩니다. 자, 전쟁으로 명나라의 국력이 쇠약해지자 이 틈에 만주에서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건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금이 점점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여기 귀무덤, 참고로 이런 거 이제 확인하고요. 자, 내려와서 자료톡톡에 이제 통신사 한번 봐볼게요. 자, 전쟁이 끝난 후에 일본 같은 경우에 에도 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만들고요. 우리 조선에다가 국교 재개를 요청합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가 바로 교류를 안 했겠죠. 그러다가 자, 나중에 국교를 재개하고 통신사를 파견해서 교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통신사는 외교 사절로서만 아니라 우리 우수한 문화를 이렇게 일본에 전하는 역할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넘어가서 자, 광해군 한번 봐볼게요. 자, 두 번째 줄에 이제 전쟁이 이제 막 끝났잖아. 자, 그러니까 토지대장 호적을 다시 작성해가지고 국가 재정 수입을 늘리려고 이제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후에. 자, 그 다음에 세 줄 내려와서 끝부분에 보면 자, 광해군은 후금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추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줄 또 내려와서 명과의 의리를 중시하던 서인 세력은 이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했고요. 반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인조반정. 자, 한 줄 내려와서 끝에 광해군의 외교 정책을 반대한 서인 세력이 중심이 되어서 광해군과 북인을 쫓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추대했다. 이게 바로 인조 반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내려와서 역사 탐구에 광해군의 중립외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자가 물어봐요. 강홍립이 후금의 행복한 일에 대해서 비난이 높대요. 그러니까 후금은 떠오르는 강대국입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후금은 성장하고 있고요. 명은 국력이 쇠퇴해지고 있다, 쇠약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자, 후금을 정벌하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달라는 명의 요구에 계속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그 때문인가요? 명이 우리가 어려울 때 군사를 보낸 일은 잘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임진왜란 때 군사 보내준 걸 이야기하는 거고, 하지만 외란의 뒷수습도 안 되었는데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자, 어려운 일입니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 영창제군의 일과 대비를 폐위시킨 일에 이번 사건까지 겹쳐서 전국이 날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민생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가상 인터뷰 자료를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인조와 서인 세력은 명예편에 서서 후금을 배척하는 외교 정책을 추진했대요. 이걸 우리가 친명배금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괄의 나로 조선 사회가 혼란의 틈을 타서 조선을 건국했다. 참고로 여기 이괄의 난이라는 거는 인조반정 때 이 이괄이 참여했는데 이동공신밖에 안 된 거야. 그래서 이 불만을 듣고 난을 일으켰고요. 이 조선에서 이괄의 난을 구실로 해가지고 이제 후금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때 정묘호란 때는 이렇게 형제 관계를 맺고 후금이 돌아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을 맺는데 자, 병자호란이 이제 일어나는데 자, 청으로 국호를 바꾸고요. 자, 황제라고 칭하면서 군신관계 맺자라고 하면서 다시 쳐들어와요. 자, 이때 청나라 태종이 직접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조선 정부는 요구를 거절했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주전론을 이제 펼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인조는 남한산성을 피신했고요. 자, 내려오면 싸울 것인가 화의할 것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최명길 같은 경우에는 청과 화의하자. 라는 주화론, 김상원은 의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전론을 내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먼저 왼쪽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기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 큰 소리를 쳐서 싸움을 부른다면 백성이 고통스러워지게 됩니다. 우선 화의를 통해서 몇 년이라도 화를 늦추고 민심을 수습해서 방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최상의 계책입니다. 요거는 주화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명은 우리나라의 부모다. 청은 우리의 부모의 원수다. 명예왕제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주는 은혜 어찌 있겠냐. 차라리 나라가 없어질지라도 의리를 지켜야 된다. 요거는 주전론인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6줄 내려오면 자, 결국에 우리 인조는요 청과 굴욕적인 화의를 맺게 되고요. 자, 이렇게 조선은 청과 군신 관계를 맺고 조공을 바치기로 하는 한편 명과 외교 관계를 단절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 이때 이제 인조가 태종 앞에서 이 삼전도에서 이제 굴욕을 당하는 거죠. 삼전도의 굴욕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때 또 인질로 이제 인조의 아들들이 끌려가게 되죠. 자, 근데 두 줄 내려와서 이제 이때 이제 효종 때입니다. 자, 청해당한 수치를 싣고 복수해야 한다는 북벌론이 일어났다라는 거지. 자, 이 효종 때.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효종의 죽음으로 이거는 실행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내려와서요. 내용적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광해군과 관련된 건 중리배교, 인조와 관련된 건 정묘호란, 효종과 관련된 건 북벌 계획이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은 시기 순서대로 나열을 하래요. 자, 일단은 정유재란이 발발했다라는 게 있고요. 또 기역과 니은 같은 경우에는 다 정유재란 때 일어났던 전투죠. 그러니까 정유재란이 있으면 그 뒤에 명량, 그 다음에 노량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니은과 기역 이렇게 여기 이제 리을이고요. 그 다음에 행주대첩은 우리가 이제 승리해가지고 한양 되찾은 거죠. 그러니까 디귿 임진왜란 때 사건이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니은 기역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자, 빈칸을 채워볼게요. 자, 이 사람이 이끄는 조선수군은 서남의 제해권을 장악해서 곡창제 지대인 전라도를 지켰대요. 자, 이 사람은 이순신. 자, 두 번째 임진왜란으로 불국사, 경복궁,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역사책 보관하는 왕조실록. 자, 사고 등 건물이 이제 불에 탔고요. 세 번째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조선은 일본과 국교 재개를 한 후에 일본에 뭘 파견했다? 통신사를 파견했다는 거지. 자, 청태종은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해서 자, 청나라가 지금 이름 바꿨잖아. 후금이 청나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병자호란이겠지? 자, 병자호란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신나는 역사 체험에서 여기 한산도, 여기 뭐 하객진 모습, 뭐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거 이제 참고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5단원 단원 마무리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단답형은 여기 이제 4번부터 시작을 해요. 한번 볼게요. 자, 성종 때 유교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국가의 여러 행사에 필요한 의례를 정비해서 편찬한 서적. 요거는 국조, 오래의라는 식이고요. 자, 5번에 조선 전기의 조선의 풍토에 알맞은 약재와 치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편찬한 책. 아이고. 이게 뭐냐면 향약 집성방이죠. 자, 6번에 고려 말에 정봉조와 길제의 학통을 이어받아서 지방에서 성리학 연구에 힘쓰다가 성종 때부터 관직에 진출한 이들을 우리는 사림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3사의 관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붕당의 출현에 영향을 끼친 관직 2조 전랑이라는 관직이고요. 8번에 어려운 일을 서로 돕던 전통風습에 성리학적 유교윤리를 적용한 향촌의 자치교약. 그러니까 향촌 자치교약이라는 거지. 향약 이고요. 자, 9번에 서인이 중심이 되어서 광해군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인조를 왕위로 즉위시킨 사건. 인조 반정. 자, 10번에 효종이 추진한 것으로 청을 정벌해서 전쟁으로 당한 수치를 싣고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 북벌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수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12번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시험 범위에 이번 기말고사 때. 자, 조선이 상강의 실도를 표현하는 목적. 요거 이제 상강의 실도. 세종이 이제 만든 거고요. 이제 특이점은 이제 그림도 그려져 있다라는 거지. 결국에는 백성들에게 유교윤리를 보급하기 위해서 편찬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13번에 사화와 그 다음에 붕당의 뜻을 서술하래요. 사인들이 화를 입었다라는 뜻이긴 한데
이걸 좀 이제 우리 좀 이렇게 바꿔보면 날뜻 자체는 사임대 활 입었다는데 이거 좀 풀어서 쓰면 자 훈구 세력으로부터 받은 자 살림의 정치적 탄압. 그러니까 살림이 받은 아이고 다시요. 그러니까 훈구 세력으로부터 살림이 받은 정치적 탄압. 이고요. 자, 붕당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이제 뭐 정치적인 이념, 뭐 학문적 경향, 뭐 학문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살인의 무리. 이거 이제 붕당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살인이 소학을 간행해서 보급한 목적. 결국에는 백성에게 성리학적 윤리, 보급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 한번 볼게요. 광해군이 펼친 외교 정책의 어떤 특징을 써보래요. 자, 명과 호금 사이에서 자, 실리를 추구해서 중립외교 정책을 추진했다. 하는 거야. 명과 호금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해서 중립외교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단원 마치도록 할게요.